어떤 사람 앞에서는 괜스레 말이 작아집니다. 눈치를 보고 몸이 움츠러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다시 확인하고 싶어지죠. 상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마치 나를 판단하는 눈빛 같아 서둘러 웃고 괜히 말을 보태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 한쪽이 씁쓸하게 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누군가 앞에서 자신을 꺾고 나서야 뒤늦게 나를 불쌍하게 여기게 될까요? 철학자 아우렐리우스는 상대가 무례하다고 해서 나까지 무례할 필요는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가 말한 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자기 존중을 지키는 가장 조용한 방법이었죠. 사람들 사이를 건널 때 누구 앞에서든 자신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한 가지 문장을 되뇌입니다. 나는 모든 이 앞에서 나를 존귀히 여긴다. 이건 남을 높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의 태도와 상관없이 나 스스로를 귀히 여긴다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말보다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불편한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낮추고 상대를 향해 시선을 단정히 두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는 것. 그건 힘이 아니라 결심에서 나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존엄에서 비롯됩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일은 대개 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눈빛에 주눅 들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 존재가 흔들릴 때 그건 상대보다 내가 나를 덜 존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날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내가 존귀하다니 그럴 자격이 있을까? 그럴 때 철학자 칸트의 그림자가 조용히 속삭입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며 어떤 것도 그것을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 그 말은 결국 당신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존중받아야 할 이유를 지닌 존재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무례가 일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 하나의 문장, 나는 모든 이 앞에서 나를 존귀히 여긴다. 이 말은 외워두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루 중 어느 순간 누군가가 당신을 스쳐갈 때 그 말처럼 행동하는 연습입니다. 그렇게 한 번, 또 한 번, 자신을 귀히 여기는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낸 사람은 알게 됩니다. 세상이 함부로 대해도 자기 자신만큼은 단정하게 품을 수 있다는 걸. 당신은 오늘 그 말을 마음에 지니고 있나요? 나는 모든 이 앞에서 나를 존귀히 여긴다. 공손한 사람을 떠올릴 때 많은 이들은 착하고 유순한 얼굴을 그립니다. 말끝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를 붙이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세우는 사람. 하지만 그런 이미지 속엔 알게 모르게 약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따라붙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 타인의 뜻에 끌려다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철학자들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공손함을 기교가 아니라 품위로 보았습니다. 힘의 방향을 바꾸는 고요한 기술, 상대를 이기지 않고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태도.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공손함은 타인을 위한 행위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화를 억누른다고 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지키고 싶은 나의 태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공손함을 지키는 건 지지 않겠다는 고요한 싸움입니다. 상대가 높낮이를 만들어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혹시 불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속으로 이렇게 되뇌지 않나요? 다음엔 절대 저렇게 굴지 말아야지. 그 생각은 결국 나를 닳습니다. 내가 되고 싶지 않은 모습이 오히려 나를 정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다른 문장을 마음에 넣어보세요. 공손함은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이다. 그건 맞서 싸우는 힘보다 내가 더 멀리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시 이기고 싶다는 욕망보다 지속해서 나답고 싶다는 바람을 택하는 것. 노자도 말했습니다. 부드러움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엔 바위를 뚫는다고.
당신이 공손할 수 있다면 그건 약해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남이 줄 수 없습니다. 경험도, 지식도, 칭찬도 잠시 기분만 좋게 만들 뿐 오직 당신의 선택만이 그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남이 나를 대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오늘 하루 세상을 향해 힘주어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이 말 하나로 충분합니다. 공손함은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이다.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 유난히 긴장되는 날이 있습니다. 회의 자리, 면접 자리, 낯선 모임. 그곳엔 유독 존재감이 큰 이들이 앉아 있고 나는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것 같고 말도 몸도 한 박자씩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일까? 그리고 그 질문이 계속될수록 몸은 점점 더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리를 만든 이들도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이들도 누군가의 평가 앞에서 자신을 숨겼던 날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처음엔 작고 서툴렀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크기를 정하는 건 늘 타인의 눈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어떤 시선도 스스로를 정의하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너는 너라는 존재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누군가 앞에서 작아질 때 이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당신은 이미 거기 있어야 할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불편함은 자라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긴장된 자리, 나보다 유능해 보이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를 인정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잊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게 어렵다면 작은 호흡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나는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그 말을 조용히 입안에서 되뇌어 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타인의 기준에서 지켜낸 사람입니다. 어떤 장소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어떤 질문 앞에서도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어떤 실수 앞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 사람.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런 길 위에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저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 보세요. 작아지려는 순간마다 나는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거울을 본 순간 내 표정이 왜 이럴까? 내 옷이 너무 평범한 건 아닐까? 누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쩌나?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을 바라보는 타인의 눈이 안에 있습니다. 그 눈은 냉정하고 빠릅니다. 흠을 먼저 발견하고 단점부터 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대하기보다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런데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그 눈을 잠시 닫으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시선은 우리를 곧게 세우지만 많은 시선은 우리를 왜곡시킵니다. 칭찬 앞에서도 불안해지고 비난 앞에선 더욱 작아지고 마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자주 스스로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타인의 눈보다 나의 눈을 믿는다. 이 문장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합니다. 무례함에 맞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눈을 믿는다는 건 실수했을 때도 나를 탓하지 않고 잘했을 때도 허세로 부풀리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누구나 다듬어져야 하고, 누구나 조금씩 엇나가며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타인의 말 한마디에 나라는 사람이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이 중요해집니다.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평가가 곧 내 삶의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시선이 당신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 시선이 날 위로할 수도 상처 줄 수도 있지만 결국 나를 오래 지켜보는 유일한 시선은 내 안의 나입니다. 그 눈이 따뜻하고 단단하다면 당신은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는 타인의 눈보다 나의 눈을 믿는다. 그 믿음이 쌓이면 당신은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를 두고 품위 있는 사람이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외모나 배경, 말투 같은 외형을 떠올립니다. 단어 하나에도 무게가 실려 있고 급한 상황에도 천천히 말하며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사람. 하지만 품위는 배운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이들에게만 깃드는 것도 아닙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품위도 날마다의 선택 위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흥분하지 않기로 한 날, 화를 삼키고 침묵을 선택한 날, 상대의 무례에 맞대응하지 않은 그 순간들, 그 모든 순간이 품이라는 이름으로 쌓여갑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든,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든, 당신의 말과 태도는 스스로를 어디에 두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오늘 나를 귀히 대하기로 선택했다. 이 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한 사람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품위 있는 사람은 때로는 손해를 감수합니다. 불필요한 말다툼을 피하고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보다 지켜야 할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단단히 지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품위는 선택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은 어떻게 말할 것인지, 오늘은 어떤 얼굴로 사람을 대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대답을 해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당신만의 품위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크고 자극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진짜 힘은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에게서 흘러나옵니다. 그들은 아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품위를 선택하실 건가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무례가 당신을 건드릴 때, 이 말을 기억해 보세요. 나는 오늘 나를 귀히 대하기로 선택했다. 그 선택이 쌓일수록 당신은 더 이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작아지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의 말투, 표정, 걸음걸이보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그 사람이 풍기던 느낌입니다. 어떤 이는 말이 많지 않아도 곁에만 있어도 편안하고 어떤 이는 조용한 말 한마디에도 사람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단정함입니다. 소란스럽지 않고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며 필요 이상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 단정함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안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자연스레 드러나는 삶의 결입니다. 노자는 요란한 강은 깊지 않고 깊은 강은 소리 없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처럼 진짜 깊은 사람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단정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 품은 힘이 세상의 소란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아마 어떤 날엔 설명하고 싶고
억울함을 밝히고 싶고 내가 옳았다고 외치고 싶은 날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지나고 나면 마음속에 오래 남는 건 한마디 말을 아낀 나의 절제, 한숨을 삼킨 나의 단정함이었습니다. 단정함은 고요하게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건 상대를 설득하지 않아도 존중을 끌어내는 힘이 있고 크게 말하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게 만드는 무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더 똑똑해 보이기 위해, 더 괜찮아 보이기 위해, 더 화려해 보이기 위해. 하지만 결국 누구에게나 가장 큰 인상을 남기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단정히 품은 사람입니다. 단정함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표정 하나, 호흡 하나를 살피며 상대보다 먼저 스스로를 다듬는 일, 그리고 그 모든 게 어렵게 느껴질 때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단정함은 내 안에 고요한 힘이다. 그 힘이 있기에 당신은 흔들리지 않고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않으며 끝내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움직이는 건 크고 센 목소리가 아니라 단정한 사람의 눈빛입니다. 그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이야기를 전하며 그 사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단정한 결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자존감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사랑받아 마땅하다고 입으로는 외치지만 막상 누군가 앞에 서면 그 다짐은 쉽게 무너집니다.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자존감을 말로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존감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철학자 칸트는 사람은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어떤 상황에서도 누군가의 평가나 욕망을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스스로를 포장하거나 작게 접어 타인의 기준에 맞춥니다. 그 순간 내가 얼마나 나를 잃고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한 채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러니 오늘은 이 말을 마음에 붙들어 보세요. 나는 내 태도로 나를 존중한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말보다 불편한 자리에서도 내 감정을 지키는 침묵. 그것이 자존감입니다. 억지로 웃는 얼굴보다 진심을 담은 짧은 인사. 그것이 존중입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나는 잠시 멈춰 고개를 저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쉽게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자존감은 큰 목소리로 외치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천천히, 단정히,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태도 안에 고요히 숨어 있습니다. 말로 자존감을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그렇게 사는 것. 그게 가장 분명한 증명입니다. 당신이 오늘 누구를 만나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든 그 모습이 바로 당신의 자존감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내 태도로 나를 존중한다. 그 말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누구보다도 깊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날은 참을 수 없이 거친 말이 들려옵니다. 내가 틀린 것도 아닌데. 날 무시하는 말투,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 앞에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럴 때면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 말을 받아쳐야 할까? 그냥 웃어 넘겨야 할까? 아니면 내가 틀린 척 넘겨야 할까? 철학자들은 조금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무례함은 그 사람의 몫이지 당신의 몫이 아니라고. 스토아 철학은 특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과 행동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 말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는
온전히 나의 선택이라고. 무례한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내 말이 거칠어지고 내 표정이 날카로워지고 내 하루가 흐려지는 건 그 사람에게 나를 넘겨주는 일입니다. 당신의 품격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시험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말에 어떤 눈빛으로 답했는지, 그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나를 지켰는지가 당신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이 문장을 기억해 보세요. 무례함은 나를 흔들 수 없다. 그건 마음을 무겁게 다잡는 말이 아니라 나를 가볍게 자유롭게 놓아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날 깎아내릴 때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로, 그 말의 울타리 안에서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기로, 무례함에 흔들릴수록 나는 그 사람의 세계 안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단정함을 잃지 않는 사람은 자신만의 고요한 세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건 굽힘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힘입니다. 말을 아끼고 감정을 가라앉히며 상대의 무례를 내 세계로 들이지 않는 선택. 그 선택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은 늘 시끄럽고 무례는 너무나도 쉽게 건너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소란에 휩쓸리지 않고 고요한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가 어떤 말로 당신을 흔들어도 이 말처럼 걸어가 보세요. 무례함은 나를 흔들 수 없다. 그 길 끝에서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품위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얼굴을 보고 인상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인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말입니다. 처음엔 단정해 보였던 사람이 조금씩 날선 말을 내뱉기 시작하면 그의 얼굴까지 낯설어집니다. 반대로 거칠게 생겼다고 느꼈던 사람도 다정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하면 그의 얼굴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죠. 말은 얼굴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내가 누구인지 말해달라.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당신의 말은 당신의 삶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 말을 마음에 담아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곧 내 얼굴이다. 지친 날일수록, 감정이 격해진 순간일수록 조금만 더 말의 속도를 늦춰보세요. 말이 나가기 전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얼굴로 보일지 한 번쯤 그려보는 연습. 그게 말의 품격입니다. 품격 있는 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듣는 이를 조심스레 배려하고 불필요한 판단을 자제하며 상대를 함부로 해석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 안에 담긴 말들이 결국 사람을 남깁니다. 당신이 떠올리는 가장 따뜻했던 한마디는 아마도 그런 말이었을 겁니다. 상황을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을 향해 건넨 작은 존중. 그 말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꿉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얼굴도 당신이라는 사람도 그 말 안에서 기억됩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얼굴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사람들에게 남기는 인상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건네는 말로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곧 내 얼굴이다. 그 얼굴을 단정히 지켜가는 당신은 말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지치고 상황에 밀리고 나 자신이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상대에게 휘둘리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고 내가 나를 잃어버린 채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지죠. 하지만 철학자들은 그 순간에야말로 단 하나의 중심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중심이란 바로
존엄입니다. 존엄은 거창한 이상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먼저 나를 믿는 태도,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품격,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나를 귀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매일 선택하고 매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존엄을 대신 세워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살아낸 날들의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 말 하나만은 스스로에게 건네야 합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나를 귀히 여긴다. 그 말이 당신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무례함 속에서도, 오해와 침묵 속에서도, 홀로 있는 날에도 그 말만은 꺼내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당신의 존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판, 상황의 무게, 순간의 기분, 그 모든 것을 지나 끝내 당신을 지켜줄 단 하나. 나는 어떤 순간에도 나를 귀히 여긴다. 이 말을 기억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남에게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하루를 타인의 시선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 말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작은 말에도 함부로 무너지지 않고 작은 찬사에도 자신을 잊지 않으며 조용히, 단정히, 품격 있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지혜였습니다.